안녕하세요. 레고 마인드스톰 EV3 심화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모터의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제어의 필요성과 종류를 알 수 있다. 데이터 연산 블록을 사용할 수 있다. 마이 블록을 설정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모터를 두 가지를 쓰게 되죠. 라지 모터, 미디엄 모터를 쓰는데 이런 모터의 제어를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개입 없이 모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터의 제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원하는 상태 또는 설정된 상태로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모터 제어가 필요합니다. 제어 대상에 대해 미리 설정한 값을 목표값이라 하죠. 이 목표값에 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비교해서 그 오차를 자동적으로 조정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터 제어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EV3 모터를 사용할 때 정해진 목표에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터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동 제어의 종류에는 온오프 제어, 비례 제어, 적분 제어, 미분 제어, 비례 적분 미분 제어라고 있습니다. 온오프 제어는 입력값이 0과 100의 두 가지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출력값의 변화가 0과 100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가 큽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목표에 설정한 값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오차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다음은 비례 제어인데 P제어라고 합니다. 자, 비례 제어는 설정된 값과 출력값의 편차를 비례해서 연속적으로 변화를 제어하는 방식인데, 출력값이 설정값에 근접할 수 있게 미세하게 제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례 제어는 출력값과 설정값 차이가 적어질수록 규칙적인 사이클링을 통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잔류 편차로 인해서 출력값과 설정값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는 제어들을 합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살펴볼 제어는 적분 제어입니다. I 제어라고도 말합니다. 비례 제어에서 발생한 잔류 편차를 적분 동작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오차를 줄이는 제어 방법이랍니다. I 제어라고 불리고, 적분 제어는 정상 상태에서 오차를 제거하는 활동을 합니다. 잔류 편차의 누적으로 출력량을 늘려서 오차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적분 동작을 이용해 설정한 값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분 제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어서 미분 제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제어는 D 제어라고 하는데, 비례 제어에서 과출력된 상태로 생기는 오차를 미분 제어를 통해서 제거하는 제어 방법입니다. D 제어라고 불리는 미분 제어는 급격한 출력이 변동이 있을 때 기존의 동작의 편차를 파악해서 출력값을 조절해서 오차를 줄이도록 하고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 동작을 하게 합니다. 미분 동작을 이용해서 오버슈트를 줄이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례, 적분, 미분 제어, PID 제어라고 합니다. 비례 제어를 기본으로 하고 적분 제어와 미분 제어를 결합한 최종 형태입니다. P 제어에 I 제어를 더하여 정상 상태에서 오차를 줄여주고 응답 속도를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잔류 편차로 인해서 응답 속도를 적분 제어 동작으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D 제어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PID 제어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연산 블록은 변수, 상수, 배열 연산, 논리 연산, 수학, 올림과 내림, 비교, 범위, 텍스트, 랜덤 블록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수학 블록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수학 블록의 모양이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의 사칙 연산의 작업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수학 블록은 두 개의 입력을 받아서 모드 선택, 오른쪽에 보시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절대값, 제곱근, 지수, 고급이 있습니다. 이런 모드를 선택해서 계산을 하여서 출력해 줍니다. 수학 블록의 예제 곱셈 연산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살펴보면 컬러 센서에서 색상 값을 측정하여서 수학 블록에 A에다가 넣어 줍니다. 자, 모터 파워를 설정하고 모터를 구동시킵니다.
컬러 센서의 색상의 최대값이 7이기 때문에 10을 곱한 값을 모터의 파워로 출력하도록 합니다. 라지 모터는 수억 블록에서 출력한 값을 파워로 해서 구동되게 됩니다. 이것이 사이클링을 돌겠죠. 무한 반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학 블록의 고급을 잠깐 살펴보면, 수학 블록에서 3개 이상 연산을 하고 싶을 때 고급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수학 블록에서 고급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납니다. 블록 오른쪽 상단에 보면 A 더하기 B 빼기 C 곱하기 D라고 있습니다. 이 칸을 직접 키보드에서 수식을 입력하게 되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수학 블록의 고급 모드 예제입니다. 라지 모터 D의 속도를, 뒤쪽에 있는 라지 모터 D의 속도를 맞추는 것인데, 미디엄 모터 B의 각도 마이너스 미디엄 각도 C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라지 모터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젝트의 예제인데,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에 보여주고 싶어서 제시했습니다. 랜덤 블록입니다.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난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랜덤 블록은 사용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은 랜덤 블록의 논리 모드에서 참일 경우를 50으로 설정하고, 스위치 블록에서 논리 모드를 지정해서 입력값에 따라서 레프트 또는 라이트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랜덤 블록의 숫자 모드에서 최소의 값은 20, 최대의 값은 75로 설정해서 20부터 75 사이에 선택된 값이 라지 모터 파워 값으로 출력됩니다. 비교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블록은 입력된 값 두 개를 비교해서 크거나 같다, 같지 않다, 같다, 작거나 같다, 작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제는 초음파 센서의 거리가 80cm 이하일 때까지 대기합니다. 80cm 이하가 되는 순간 비교 블록이 작동하여서 센서의 값이 40보다 작을 경우는 참, 그리고 센서의 값이 80보다 작지만 40보다 클 경우에는 거시지 되기 때문에 소리를 업을 출력하게 됩니다. 논리 연산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논리 데이터를 받아서 비교해 논리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참으로 출력하는 경우 AND 모드일 때 두 개의 입력값 모두 참일 경우, OR 모드일 경우는 한 개 이상 입력이 참일 경우, XOR 모드일 경우에는 한 개는 참, 한 개는 거짓일 경우에 참이 됩니다. 그리고 NOT 모드에서는 입력한 값이 모두 거짓일 경우 참이 됩니다. 논리 연산 AND 모드의 예제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은 EV3 디스플레이 화면에 원을 그리고 논리 연산 블록이 출력값이 참일 경우에만 원에 색깔을 칠하도록 하는 것을 설정한 것입니다. 논리 연산 블록은 터치 센서의 눌림과 초음파 센서의 값이 50cm 이하일 때만 참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논리 연산의 OR 모드의 예제입니다. 초음파 센서와 터치 센서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있으면 논리 연산 블록은 출력값을 참이 되고 소리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 조건은 논리 센서 블록이 초음파 센서, 터치 센서의 눌림 상태와 초음파 센서의 측정값이 50cm 이하일 경우는 참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범위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위 블록은 입력된 값에 지정된 범위에 속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블록입니다.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합니다. 사용하는 모드는 두 가지로, 참일 경우 내부의 값이 모두를 내부를 지정할 경우 지정된 값의 범위 안쪽에 있으면 참, 모두를 외부로 지정하면 지정된 값의 밖에 있을 때만 참이 됩니다. 범위 블록의 예제입니다. 범위 블록은 내부 모드, 루프 블록의 논리 모드로 설정합니다. 초음파 센서에서 측정한 값이 40부터 60 사이일 경우는 루프를 종료하고 소리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올림과 내림 블록입니다. 올림과 내림 블록은 소수점을 갖는 값을 처리하여 정수로 만드는 블록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드는 내림, 버림, 반올림, 올림이 있습니다. 아래 예제는 올림 내림 블록이 타임 블록에서 시간값을 소수점 이하로 버림 모드를 사용하여서 정수의 시간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텍스트 블록입니다. 텍스트 블록은 3개의 문자열을 합쳐 한 줄의 문장을 만드는 블록입니다. 타이머 블록에서 올림과 내림 블록이 시간값을 소수점 이하의 버림 모드를 사용해서 정수의 시간을 만들면, 텍스트 블록에서 time is time 시간 s라고 출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time 텍스트 블록에 a와 b, c가 있는데 a가 time이고 b는 빈칸, 빈칸에는 시간이 들어가겠죠. 앞에서 가져온 시간이 들어가고, c는 s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블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블록은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가지 명령을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블록입니다. 마이블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을 먼저 하고 마이블록으로 만들 블록을 선택합니다. 메뉴바에서 도구 메뉴를 선택하여 마이블록 빌더를 선택합니다. 새로운 창이 나타나면 마이블록의 이름과 아이콘, 설명을 작성하고 종료를 누르면 마이블록이 생성됩니다. 마이블록 예제입니다. 로직이라는 오른쪽에 있는 마이블록으로 만들 블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고 여기가 선택되어 있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을 땐 선택이 되어 있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이블록 빌더를 누르면 왼쪽에 있는 창이 뜹니다. 창이 떴을 때 이름, 그 다음에 설명, 그리고 밑에 있는 마이블록 아이콘을 여기 맞추어서 선택해 주시면 위에 마이블록 아이콘에 적용이 됩니다. 오늘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은 오늘 학습을 통해서 제어가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데이터 연산 블록과 마이블록을 설정해서 활용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